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애널리스트 주간 시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인데요. 전반적으로 이익이 개선이 되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성과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왼쪽 그래프에 관찰이 됩니다. 작년이라든지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개선이 되는 종목군들에 대해 주가가 사실 패시브 어떤 컨셉이라든지 코스닥 약간 부진 이런 것들 때문에 좋지가 않았는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은 기업 이익이 개선되는 그런 대형주라든지 중소형주라든지 사이즈에 무관하게 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들고 있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저 PER, 저 PBR 팩터의 성과가 좋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거는 가치주가 성장주에 비해서 조금 더 좋다. 가급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군들의 성과가 좋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과 함께 저평가가 부과가 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는 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3분기 실적 추정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율이 지금 어찌됐건 코스피 대중소 모두 좀 고르게 좋고요. 지금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코스닥 쪽의 IT 부품 쪽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 조금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EQ 실적은 EQ 실적인 거고 3분기 실적 상향 조정이 되는 종목군들이 중요한 이유는 EQ 실적이 어찌됐건 일회성일 수도 있고요. 3Q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2Q 실적이 좋지가 않더라도 3Q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포트폴리오의 어떤 매집 효과, 리밸런싱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은행이라든지 뭐 비철금속, 반도체, 철강, 항공, 죄송합니다. 이게 화학 업종, 정유 업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이익이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도 가운데에서도 3분기 실적이 하향 조정되는 그런 업종군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업종군들 대표 종목군들 역시 상당히 조금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전에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전반적으로 이제 가치주에 좀 관심을 둬야 됩니다. 연말에 가면 갈수록 어찌됐건 펀드 클로징 효과가 일어나고요. 배당 투자, 그리고 어찌됐건 그 기존의 그 이익을 투자한 거에 대한 어떤 그 채익 실현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양도소득세 이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가치주가 좀 더 좋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업종군들 위주로 저희가 좀 관심을 갖는 전략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좋을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국내 채권 시장 금리는 3년과 10년 금리가 2bp 정도씩 상승을 했었고요. 국고 30년의 입찰이 부진했던 영향 때문에 장기채 금리가 상당히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10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판매가 부진했던 영향 때문에 오히려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국고 3년 금리는 1.74%로 전년 대비 2bp 상승을 했고요. 10년 금리는 2.25%로 2bp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그림 보시면 지금 1년 쪽 통한채 금리만 하락을 하고 있고요. 3년 이상 그리고 더 장기로 갈수록 최근에 고개를 들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전주 대비 금리 변동으로 봤을 때 10년 이하 쪽은 한 2, 3bp 정도씩 약간 상승을 했지만 초장기 쪽이 좀 상당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보험사들이 초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타이트한 것은 맞지만 아직 지금 8월 초이고요. 아직도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이 연말까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초장기채를 매수해야 되는 부분이 급하게 진행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초장기채 수요가 다소 부진한 그런 영향들이 나타났었고요. 최근에 국내 경기에 대해서 KDI에서 최근 국내 경기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광공업 생산지수고요. 이거는 가격이 빠지고 물량 효과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까지 계속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서비스업 생산지수도 최근에 대체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광공업 생산지수의 부진에 대해서 서비스업 지수가 충분히 상쇄를 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생산은 수출과 반도체, 선박 쪽이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흐름이 지금 대만과 우리나라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소 상반기보다 이런 부분이 추세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에 저희가 좀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환율이 좀 반등하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식에 대해서도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채권 시장도 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북한에 대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한반도에 대한 어떤 정세 불안이 이번 주에 다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환율의 어떤 상승으로 인해서 외국인이 채권에 대해서 현선물을 좀 매도할 가능성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외국인의 채권 보유 잔고가 최근에 이제 107조까지 증가를 해서 사실 사상 최저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에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고 3년은 1.7에서 1.77 정도로 지난주 평균 대비 약간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중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잭슨홀 미팅이 있기 전까지는 전반적으로 채권 시장의 장기 금리가 크게 오르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변동성도 그렇게 크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 오늘 이제 블라드 총재와 카시카리 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기존의 연준이 대차지표를 이번 연도 안에 축소를 해야 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미국 노동 생산성이 발표가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0%대의 부진한 노동 생산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돌아선다고 한다면 앞으로 연준의 중장기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방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표에도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8월 둘째 주 베스트 애널리스트 주간 시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